여러분, 미국의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의 한마디가 삼성,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이죠. 초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하고요. SK 하이닉스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를 일단 보시죠. 앨런 에스타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이후에요. 올해 10월 이후란 뜻입니다.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의 한도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말입니다. 한미 경제안보 포럼에서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은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반도체 수준의 한도를 정한다는 거예요. 삼성의 중국의 공장이나 SK 하이닉스의 중국의 공장,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첨단 시설에 최첨단 장비들이 거덕거덕합니다. 그런데 이 최첨단 장비,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장에다가 반도체 수준의 한도, 다시 말해서 이게 저품질이라고 하기는 그런가요? 저용량의 반도체를 생산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싸구려 반도체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제는 첨단 반도체는 중국에서 생산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엄청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은요,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면서요, 이미 여러분, 미국 기술이 사용된 모든 반도체 기술 장비는 미국의 상무부 허가 없이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 이게 작년 10월 7일 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미국산 핵심 장비를 이용해서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것 1년 동안 유예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스테베스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요, 이제 유예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추가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요, 삼성 입장에서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첨단 장비를 해놓고 첨단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싸구려 반도체를 만들으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굉장히 충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요, 시안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데 전체 생산량의 40%를 여기서 생산합니다. 40%. 그리고 수저우에는요, 후공정 공장이 있습니다. 삼성도. SK 하이닉스는요, 우시에 D램 공장이 있는데 40%를 여기서 생산합니다. 또한 말입니다. 다롄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데 여기에도 20%를 담당을 합니다. 충칭에는 후공정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삼성전자도 위기고 SK 하이닉스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삼성은 초비상이 걸렸다면 SK 하이닉스는 초초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 말입니다. 삼성전자는요, 2012년 이후에 중국 내에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258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33조 원에 가깝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이 시안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을 싸구려 반도체만 생산을 하라고 하면 삼성이 지금까지 중국에다 공을 들인 것, 이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그렇지만 D램에 대한 어떤 상황도 굉장히 충격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D램을 생산을 하더라도 이게 첨단 제품은 생산하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D램에 대한 충격은 아마 삼성보다도 SK 하이닉스가 더 심각한 양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한미 경제안보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산업안보 차관, 상무부의 산업안보 차관도 뭐 앞으로 삼성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SK 하이닉스와 계속 이야기를 하겠다,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뭐 업계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죠. 수출 제한을 1년 정도 더 유예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이게 생각보다가 시장에는요 굉장히 충격이 될 거다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삼성 반도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1년 4분기에 8조 8,400억 원의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으나 작년 4분기에는 2,700억 원의 영업이익이에요. 무려 영업이익이 97%나 줄어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SK 하이닉스는 2022년 4분기에 1조 5천억 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삼성 입장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초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금 곤두박질 쳤거든요. 여러분 2022년 4분기에 4조 3천억 달성하는데 그쳤습니다. 2021년 3분기에는 15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전분기 대비해서도 60.19%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반도체의 위기라는 이야기잖아요.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뜻도 됩니다. 게다가 2023년 1분기 올해 1분기는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마이너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심각하죠. 심각하죠. SK 하이닉스는 예전역에 이미 적자가 났고요. 작년 12월에. 그런데 삼성까지도 뭐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가전이나 IT나 뭐 분야가 다양한데 전체가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니까 삼성이 초비상이 안 걸리게 생겼습니까? 게다가 개선의 여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지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시장에다 대입을 해보면요. 하반기 가면 우리 반도체 수출이 좀 되면서 나아질 거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 경제가 하반기 가도 제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한적이다. 중국 공장이 제대로 생산을 못 해내니까 싸구려 반도체만 생산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우리 수출 전반에도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라는 게 전체 수출에서요 16% 정도 차지하거든요. 많이 할 때는 20%까지 차지합니다. 근데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꽁꽁 묶이면 아마 시장의 타격
어마어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정부는 걱정하지 말자.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 않느냐. 미국하고 더 협상을 하면 미국도 이게 규제가 이대로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가봐야지 알거든요. 미국도 자국 우선주의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런 차원에 따지면 수출이 작년 11월에 마이너스 14.1% 올 1월에 마이너스 16.6%까지 떨어지는 형국에 결국 말입니다. 반도체의 어떤 위기는 삼성의 위기고요. 대한민국의 위기라 뭐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미중 갈등은 굉장히 첨예하게 되고요. 더더욱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신냉전 체제는 이미 도래했다. 인정하고 이제는 신냉전 체제에 맞는 그런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향수에 젖어서 중국은 대한민국의 달러 밭이었는데 이런 생각에 아직도 젖어 있다면요. 또 중국하고 우리의 관계를 뭐 윤석열 정부가 망쳤다 이렇게 최악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신냉전 체제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자 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과 서방을 위시한 자유진영과 러시아와 중국, 북한, 벨라루스, 이란까지 포함한 이 공산진영 내지는 독재진영에서 이게 어떤 갈라치기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요. 신냉전 체제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산업 전략 나아가서는 국가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는요. 이 냉전 체제가 깨갈 겁니다.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